5.18 광주항쟁 38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식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진전된 내용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이 빗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내일까지 쇠줄을 모두 연결한 뒤 오는 10일 세월호 직립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00억 원대 귀농 귀촌마을 조성 사업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잔디를 깎고 나면 생기는 부산물 처리와 관련한 농가들의 고민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사상 최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진상규명 작업과 전국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 5.18 항쟁이 갖는 의미는 여느 해보다 각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5.18 기념 행사. 올해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역대 최대 규모의 5.18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5.18 행사위원회는 5월 17일 전야제 때 금남로를 38년 전 당시로 재현할 예정입니다. 80년 당시 민주대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오후 6시에 유동 사거리에서 도청까지 민주대행기를 할 것이고요.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하는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의 진실을 부정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포함해 진상규명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연계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록물의 분석, 또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5.18을 알리려다 숨진 최초의 민주화운동가인 고 김익이 열사의 행적을 기리는 조형물이 오는 5월 30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 세워지는 등 전국화와 세계화 사업도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5.18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것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왜곡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5.18 기록을 왜곡한 주체가 안기부와 5.11위원회, 80위원회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국방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5천여 쪽의 기록물을 분석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넘길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사흘 뒤에 세월호가 바로 서게 됩니다. 준비 작업은 야간에도 또 빗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형 해상 크레인과 세월호 선체가 쇠줄로 단단하게 연결됐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들어올릴 쇠줄이 만톤급 해상 크레인과 연결됐습니다. 선체를 니은자 형태로 안고 있는 수평과 수직 지지대마다 달려있는 지름 52mm의 쇠줄 64가닥. 지지대까지 1,430톤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무게를 안정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오는 10일 해상 크레인이 쇠줄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장치인 블럭 로더 8개를 통해 쇠줄을 끌어당기면서 선체를 일으켜 세울 계획입니다. 접촉한 상태로 세월호를 직립하는 것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평빔에서 바로 와이어 로프를 연결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난 5일 해상 크레인이 도착한 뒤 기상이 악화되면서 준비 작업은 야간과 비가 내리는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강풍으로 세월호 선체에 해상 크레인을 묶어 고박하기도 하는 등 난관을 거쳤지만 쇠줄이 연결된 만큼 준비 작업은 대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도 목포 신항을 찾아 유례 없는 작업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처럼 이게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는 게 저희 대한민국 안전이나 이런데 그런 것도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립 예정일인 오는 10일 기상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막바지 배수 작업 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강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00억 원대 귀농 귀촌마을 조성 사업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확약서만 믿고 추진했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월추산 자락인 강진군 성전면 올람마을입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1월 이곳 3만여 제곱미터에 150억 원을 투자해 60가구의 귀농 귀촌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추진하는 귀농 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 업무 협약에 따라 LH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강진군은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을 맡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공모사업을 따냈다며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은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지는 여태 확보하지 못했고 LH는 다음 달 말까지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진군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매각 입장을 번복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인서까지 해가지고 첨부해서 LH를 제출을 했어요. LH에서 제지한 금액에서 팔면 우리는 손해다. 그래서 이제 못 팔겠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확약서 한 장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강진군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의 사전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위화감을 이유로 귀농, 귀촌 마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백운동 소원과 올람 사지터 등 유적지가 많고 녹차밭과도 가까워서 귀농, 귀촌 마을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설을 세운다 하면은 문화관광시설이나 박물관 쪽으로 이런 걸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자 중심으로 사업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행정 치적을 쌓기 위한 홍보만 요란한 지자체 택지개발 사업.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자본만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엄청 많이 갔어요. 잔디 재배 농가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잔디를 깎고 나면 생기는 잔디 잎과 같은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겨가며 소각하거나 하천에 내다버렸는데 최근 퇴비화 사업을 통해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품질의 잔디를 생산하려면 수시로 깎아줘야 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농가마다 1년에 많게는 15번까지 이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생기는 잔디잎 등 부산물 처리입니다.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장성에선 연간 4만 6천 톤의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농가에선 이를 태우거나 하천에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각했죠. 소각을 해야만 요즘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소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경오염 행위라서 지난해 장성에선 100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농가의 고민이 미생물 공법을 활용한 퇴비화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장성군이 수차례 실패 끝에 잘 썩지 않는 잔디 부산물을 520종의 미생물과 함께 발효시켜 양질의 퇴비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퇴비가 완성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악취가 없고 침투수가 없어요. 이 퇴비는 농가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돼 지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갖다가 했더니 지금 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대가 훨씬 굵어요. 잔디 농가들의 골칫거리인 부산물이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영농 효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김 양식을 시작한 곳 광양에 있는데요. 김 시식지로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유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광양시 태인도. 이곳 마을 한가운데 김 시식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김을 양식한 곳으로 김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색 있는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김 시식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인지도는 낮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광양시는 김 시식지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이달에 착수합니다. 주말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학술연구를 통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면 좀 주변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김 시식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면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은 물론 인근 배알도 유원지와 연계한 역사 테마 관광지로 부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산업화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광양 김 시식지. 국가문화재로 승격 시도가 변화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교조 출신으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장위국 예비후보와 전남도 교육감에 도전하는 장서궁 예비후보, 경북도 교육감 이찬교 예비후보는 오늘 5.18 묘지를 함께 참배하고 5월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후보로 선출된 최영태 예비후보도 오늘 첫 행보로 5.18 묘지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등을 참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청년 몫의 광주시 의원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시당은 41살 차승세 씨와 34살 최영환 씨 등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ARS 투표를 통해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승세 씨는 사회적 공동체 다운소셜트리 대표고 최영환 씨는 아시아문화원과 광주시 체육회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광주시 의원 여성 비례대표를 공개 토론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평당의 광주시 의원 여성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는 이영순 광산구 의원과 최강림 큰꿈 지역아동센터 대표, 유정심 광주시 의원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오는 13일에 치러지고 공천관리위원회는 3명에 대한 토론회 평가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당시 전남도경국장의 5.18 수기 기록이 공개됩니다. 안병하 치안감 유족은 오는 10일 5.18 기록관에서 안 치안감이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5.18 진상을 수기로 쓴 기록을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 치안감의 부인인 전임순 여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 치안감이 광주 시민에게 남긴 말을 전하고 자신이 광주에서 보고 들은 상황도 증언할 예정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보건대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강제 야간 학습을 시켰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 보건대가 국가 자격 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강제 야간 학습을 시키고 전공 이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대 임상병리과는 자격증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9시까지 야간 학습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 측은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위생 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폐기물 반입 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 미화원들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에 안전한 작업을 위한 차량 경광등을 설치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원인이 됐던 청소 차량 적재함 덮개를 차량 후방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